안녕하세요. 생산성 향상 13주차 5조입니다. 저희는 노션의 AI 및 데이터 자동화 관련 기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노션은 2016년 출시한 자료관리 전문 플랫폼인데요. 사원들이 모여 휴가나 회의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고객을 분류해 놓은 리스트를 만들기도 하는 등 주로 데이터와 일정에 특화되어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엑셀이 있겠고, 엑셀의 진행도 관리나 체크리스트 등 편리한 기능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노션도 이번 연도에 AI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되면서 사용하기가 꽤나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션의 AI의 기능과 더불어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심도 깊은 기능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요금제는 대학생들은 플러스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요금제만 하더라도 많은 기능을 사용 가능하고 업로드 제한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요금제에서 업그레이드하면 더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영상 마지막에 봅시다. 먼저 우리 학교 지메일로 노션을 가입한 다음 좌측 상단에 자기 닉네임을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간 후 요금제 업그레이드 탭에서 아래의 교육 요금제 사용하기를 누르면 개인 요금제에서 플러스 요금제로 변경됩니다. 무조건 GS가 붙는 우리 학교 이메일로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알아봅시다.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의 시나리오입니다. 회의 전, 회의 안건용 메모 뼈대를 만들어 달라고 한 후 채팅창에서 같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식 관련해서 내용을 채워달라고 했더니 뼈대 변화 없이 내용만 잘 채워줍니다. 체크박스도 추가할 수 있네요. 왼쪽 위에 아이콘을 눌러 회의 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 시작하기를 눌러놓고 자유롭게 음성으로 회의하면 되고, 끝나면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회의 이후 내용을 통째로 어투를 바꿀 수도 있고, 영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한 내용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션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능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고 하면 엑셀에 있는 표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영상처럼 새 페이지를 열어서 여러 템플릿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면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청을 하면 AI가 자동적으로 표에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 만들어주고 사용자가 선택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들은 노래도 항목으로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완료를 눌러 표를 완성시킵니다. 위쪽에서 수면 질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항목을 바꾸면 바로 반영되고 항목 보기에서 드래그로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캘린더에서는 날짜별로 어땠는지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좀 추가해 볼까요? 날짜가 표시되게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제목을 그 날짜의 수면 컨디션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인식이 잘 되진 않았네요. 그래도 제목 아래에 잘 뜨네요. 제목을 일괄적으로 신규 아이템 대신 평범하게 수면 기록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추가하는 제목도 변경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 날짜에 가 빠진 그냥 수면 기록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서 추가한 28일과 29일 기록이 표에 뜨는 모습입니다. 다음 예제로 개별 항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채팅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요구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너무 업무용 같으니 개인 독서 기록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눌러 삭제할 수 있고 분류나 태그 같은 항목들은 AI가 알아서 적절하게 추가한 모습이네요.
이제 노션 활용법에 대한 책 10가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검색해서 추가해주는 모습이고, 교차 검증으로 이상한 책들은 삭제하고 실제 책들만 추가해준 모습입니다. 책 구매 링크 항목도 만들어서 넣어달라고 해봤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구매 링크를 잘 연결해 주었습니다. 책 개별 항목을 눌러보면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정보를 좀 추가해 봅시다. 책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서 개별 항목들에 추가하고 싶은데. 아, 이럴 수가. AI가 답변을 모두 사용했다고 여기서 막혔네요. 이것부터 해결합시다. 좌측 상단에 자기 닉네임을 누르고 새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합시다. AI 답변들이 워크스페이스 할당된 것 같아서 새 워크스페이스에 작업물들을 옮기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워크스페이스에서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 누르고 옆에 게시 버튼 눌러서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는데요. 게시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우측 상단의 복제 버튼을 눌러서 새로 추가한 워크스페이스에 옮길 수 있습니다. 잘 되죠? 이제 이어서 책 개별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 요약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도 AI로 자유롭게 편집 가능합니다. 이름을 정한 다음 다시 책 개별 항목에 들어가서 아래쪽 글쓰기 공간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AI를 호출합니다. 골뱅이로 태그할 수 있고 태그한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서 인터넷 참고하여 요약하라고 해봤습니다. 용어나 목차 등을 보고서 양식에 맞게 잘 써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읽기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보드 외에도 다양한 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트나 진행 상황 피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션 폼과 데이터베이스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코딩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가정으로 동아리 신청 폼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구글 폼처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폼 받은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폼의 내용을 그대로 항목으로 만들어 줍니다. 양식 공유 버튼으로 외부로 공유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자 목록의 제출 내용이 그대로 뜹니다. 간단하게 다른 지원자들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항목이 있다면 항목 맨 위쪽에서 속성 편집을 눌러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자동 이메일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번개 모양의 자동화 버튼을 누릅니다. 위쪽 조건은 발동 트리거이고 검토 상태가 면접 예정으로 바뀌었을 때 아래 작업이 실행됩니다. 아래 작업은 메일로 하겠습니다. 계정 연결 후 받는 사람을 이메일로 하는데 이때 이메일은 제출한 폼, 즉 표에 있는 이메일이 됩니다. 본문의 이름을 적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페이지 실행을 누르고 이름을 누르면 제출한 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메일을 제 걸로 바꿔보고 자동화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 후 검토 상태를 바꿔주면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은 정하늘, 네이버 메일은 지동근으로 잘 왔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조건을 페이지 추가로 해봅시다. 이러면 폼이 제출되었을 때 페이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발동이 됩니다. 나에게 메일을 작성한다고 적었습니다. 폼을 작성하면 이렇게 4개 쓰기로 메일이 옵니다. 와, 정말 쉽죠? 마지막으로 이 자동화 관련해서 추가로 맨 처음 언급했던 비즈니스 기능과 엮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노션에는 에이전트의 지침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션의 반말 쓰기, 숫자 사용 금지 같은 조건으로 친구처럼 말하도록 말할 수도 있고, 회의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아래의 템플릿을 따라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는 못했지만 노션을 비즈니스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이런 지침이 담긴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자동화 만들기에서 메일 보내는 부분 대신 이 에이전트 자체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전트에 현재 실시간 검색어 뉴스 찾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줘 라는 명령을 넣고 아까 자동화 조건 기능으로 매일 아침 9시로 설정을 해놓으면 매일 아침 9시마다 실검 뉴스를 찾아서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기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 13주차 5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